혹시 요즘 들어 근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는 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빠져나가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의외로 답은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보다 무려 12배나 강력한 단백질을 가진 3가지 음식을 공개합니다. 보충제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재료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3가지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신 70대 한 어르신은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지만 지금은 30분 이상 무리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기운이 없어서 늘 낮잠을 주무셨는데 단 2개월 만에 활력이 돌아와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셨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니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 단백질 식품은 단순히 근육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짐 예방, 골다공증 완화, 심지어 면역력 회복까지 연결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3번째 음식은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서 드셔야 할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약국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10년 전 체력으로 돌아가는 밥상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근육은 한번 잃으면 다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단백질 음식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실 근육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이며 동시에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를 넘어가면 매년 평균 1%씩 근육이 빠져나가고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줄어드는 근육이 어느 순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운동을 덜 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근육 감소의 원인은 훨씬 복잡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 남성 여성 호르몬이 모두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근육 합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소화와 흡수 능력 저하입니다.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는 바로 근육으로 연결되던 것이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나 효소 작용이 약해져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은 잘 먹는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먹은 영양소가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금세 빠져나갑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럼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칩니다. 작은 충격에도 몸이 버티지 못해 쉽게 넘어지고
한 번 다치면 상처나 골절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근육량이 적으면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시니어는 같은 나이라도 넘어짐이나 골절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단순히 젊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짐, 골절, 만성질환까지 막아주는 생명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 바로 그것이 올바른 단백질 섭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면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고기 많이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부터는 위와 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금방 소화가 되고 에너지로 바뀌었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나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이 모두 근육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백질의 질, 즉 아미노산 조성이 균형 잡혀 있어야만 근육 합성에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단백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두고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야 한다. 위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해서 소화를 못 시킨다면 오히려 영양 손실만 생깁니다. 따라서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빠른 단백질이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둘째,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해야 한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쓰이려면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류신이 부족한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육 단백질은 즉 류신 단백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가격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고 해도 너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오래 지속하기 힘듭니다. 영양은 단기간에 몰아서 챙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밥상에 자주 올릴 수 있는 단백질이 결국 가장 실속 있는 단백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떤 단백질을 꾸준히 먹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기준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의 근육 건강은 10년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고 실제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에 꼭 맞고 연구로도 효과가 검증된 단백질 식품은 딱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단백질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건새우 100g에는 무려 75g 이상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줌의 건새우만으로도 일반 육류나 달걀에 버금가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셈이죠. 건새우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보충하는 동시에 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건새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건새우가 좋은 이유는 활용이 다양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국에 넣어 드셔도 맛이 깊어지고 채소와 함께 볶아 드셔도 고소합니다.
작게 잘라 드시면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흡수율이 높아서 먹은 단백질이 바로 근육 합성에 쓰이기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건새우는 말리는 과정에서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한번 물에 살짝 불려서 간을 줄인 뒤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황태포 또는 황태채입니다. 황태는 겨울철 차가운 바람에 얼렸다 녹였다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된 식품입니다. 이 덕분에 단백질 함량이 높고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황태에는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합니다. 또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국으로 끓이면 부드럽고 시원한 맛이 나며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찢어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고 밥 반찬으로 활용하기에도 딱 알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술 마신 다음날 해장용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황태는 해장보다도 시니어 근육 보충 식품으로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단백질 보충이 절실할 때 황태만큼 부드럽고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은 흔치 않습니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황태포는 간이 강한 경우가 있으니 조리할 때 양념을 줄이고 무나 두부 같은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미네랄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데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 혈관 건강 보호,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 단백질은 위에 부담이 적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원으로 평가받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검은 콩은 반드시 조리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콩을 그대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삶거나 볶아서 드셔야 하고 두유나 콩밥으로 드시면 가장 간편합니다. 특히 검은 콩밥은 매일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흰쌀밥에 검은 콩을 섞어 지으면 단백질은 물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꾸준히 챙길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단백질 식품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력과 흡수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궁합을 잘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건새우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가 많은 버섯이나 달걀 노른자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황태포는 단백질이 응축된 식품이라 국으로 끓이면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여기에 무나 두부를 같이 넣으면 위 부담을 줄여주고 단백질과 미네랄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검은 콩은 밥에 함께 넣어 드실 때 제일 효과적입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잡곡과 같이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먼저 건새우를 드실 때는 소금이나 간장으로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과다해집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간을 줄여서 드셔야 합니다. 황태포는 술안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과 함께하면 단백질 합성이 방해받습니다.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조합이 되는 거죠. 검은 콩은 아무리 좋아도 과하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방귀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날콩을 그대로 드시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삶거나 볶아서 드셔야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조합해서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좋은 궁합으로 드시면 근육과 뼈, 혈관까지 함께 지킬 수 있고, 나쁜 궁합을 피하면 불필요한 부작용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음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밥상에 올려야 하나?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시니어분들을 위해 쉽고 실천 가능한 하루 식단 플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밥상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황태국을 추천드립니다. 황태포를 푹 끓여 무와 두부를 넣고 담백하게 조리하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단백질 흡수가 잘 됩니다. 황태 특유의 부드러운 단백질은 아침 공복 위에도 부담이 적어 하루를 시작하기 딱 좋습니다. 밥은 검은 콩밥으로 지어 드시면 더 든든합니다. 흰쌀밥만 드실 때보다 혈당이 안정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보충되어 아침부터 기운을 내고 오전 활동에도 힘이 붙습니다. 점심에는 건새우 볶음이나 건새우 나물 무침을 곁들여 보세요. 작은 새우지만 단백질과 칼슘이 가득 들어 있어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힘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건새우를 살짝 불려 볶으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은 현미, 귀리와 섞어 지어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점심 이후 졸음이 덜하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큼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건 황태 무침이나 검은콩 두유입니다. 황태 무침은 밥 반찬으로 부담이 없고 검은콩 두유는 부드럽게 흡수되어 밤 동안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검은콩을 직접 갈아 만든 두유는 영양 흡수율이 높아 속 편안한 저녁 단백질 보충으로 적합합니다. 간식으로는 검은콩 볶음을 소량 드시거나 건새우를 살짝 구워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보충하면서 포만감도 채울 수 있습니다. 달달한 과자나 빵 대신 이런 간식을 챙기시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 끼니마다 이 세 가지 단백질 중 하나만이라도 꼭 올려보세요.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매일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고 10년 전에 다리 힘과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단,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단백질 식품을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새우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간지러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반응이 있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두통이나 복부팽만, 발진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황태는 단백질 흡수율이 좋지만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을 약하게 하거나 데친 후 조리하면 나트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건새우나 황태는 단백질과 칼슘은 풍부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검은 콩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꾸준히,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양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나 약 복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상의한 뒤에 꾸준히 섭취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여러분,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 음식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 단백질만 꾸준히 챙기셔도 분명히 달라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을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밥상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10년 전의 활력, 여러분도 충분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근육 지키기 챌린지 도전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힘을 얻고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용기를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 제가 항상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